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사면을 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내란 선동죄로 복역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가석방됐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찬반 논란은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의 결정은 뭐가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또 전직 대통령들 이제 수감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수감 기간이 길거든요. 4년 8개월 정도 되니까요. 4년 9개월 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다고 봐요. 건강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도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과정에 또 많은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 중에 수감됐던 분 중에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수감이 돼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 임기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초반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사면에 그렇죠. 대한 질문을 신년회 때 질문을 받을 때도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적인 동의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통합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적인 동의도 그러면 지금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도 맞는 판단일까요? 그 국민 동의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반반 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반대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탄핵이 됐을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많은 부분 또 찬성적으로 돌아서는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동의라는 게 100%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인데 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크게 또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에 반대하신 분들은 본인이 잘못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사면을 하는 것도 이거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국민 전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또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단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사면권은 정치적인 행위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과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지적을 했죠. 알겠습니다. 사면의 여러 가지 배경이 되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건강 악화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지병에 더해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정신건강 악화로 치료도 받아왔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심각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또 고령이시잖아요. 고령이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물론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한 어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동안 4년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느끼는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대통령 임기보다 사실 감옥에 있던 기간이 더 길긴 해요. 지금 형태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구속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들어가서 구속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하다가 들어간 분들은 더 이게 2배, 3배로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악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52년생입니다. 그리고 징역 총 22년을 선고받고 4년 8개월 9개월을 이제 복역 중인 거잖아요. 올해 1월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 건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특별 사면이 12월 31일자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 먼저 알려주죠. 예, 우선 특별사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면에 이런 권한이 있고 권한의 이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이 절차에 대해서는 사면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면법에는 뭐 특별사면, 일반사면 여러 가지 사면의 종류라든지 복권에 관한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냐 이 절차가 있는데 사면이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사면장을 송부를 하게 돼요. 네. 송부를 하게 되고 이 검찰총장이 이 송부를 받으면 검찰총장이 이 해당 관련 검찰청의 검사 또는 이 지금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거를 다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 장이 아니면 검사가 이 당사자에게 이 사면장을 부여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사면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에 지금 집행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이게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31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구속 상태에서 면해지는 거예요. 네. 그 형 자체가 집행이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1일 이후에 이제 이런 형 집행 면제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원에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입원을 하고 이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바로 출소를 하고 뭐 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이제 병원에 일단은 한두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럼 일단 병원에서도 뭐 6주 넘게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상태고 31일 날은 사면이 되지만 병원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원 치료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 만약에 사면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형이 면제가 된 거니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입원을 하지 않고 내가 어딘가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제한은 없는 상태인데 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입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원 상태에서 일단은 사면의 이 효과가 조금 이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쭤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면은 결정이 된 건데 추징금에 대한 부분은 그럼 향후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사면이 추징금에 관해서까지 사면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사면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추징금 부분의 의무도 이제 면제가 된 것입니다. 예. 따로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형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 특별 사면을 했다라는 예. 이제 발표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 특별 사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특별 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건이나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예. 네. 그리고 추징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은 이 추징금이 유효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저가 있었는데 이 사저 같은 경우에 지금 경매로 이제 추징금이나 이런 미납을 이유로 해서 경매로 집이 이제 예. 진행이 됐었고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그럼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기존 내곡동 사저도 경매로 매각이 됐고 또 다른 것보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지금 박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7조 2항에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외 사유가 있어요. 예. 그 중에 1호가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이 돼서 퇴임한 경우, 그리고 2호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인데 지금 만약에 이 형이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 탄핵이 돼서 이제 퇴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우를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 7조 2항에 이 예외의 예외로 뭐가 있냐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탄핵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금이나 이런 나머지 예우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겠지만 이 경호 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사면이 되겠습니다만 예. 향후 좀 어디에 거처를 정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요. 지금 이제 김성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내곡동 사저가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예.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으로 언론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예. 동생인 그 박지만 회장이 아마 거처를 알아보고 있고 그 거처로 아마 옮길 것 같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사면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치료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거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마 박지만 회장이 가족들과 함께 거처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퇴원하게 되면 그 거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의 예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이 됐고요. 이석기 전 의원도 가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면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국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범죄로 들어갔는지 네. 개인 범죄예요. 예. 저는 그 부분은 내용이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르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예. 죄질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전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비리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뇌물을 받고 네. 회사를 자기 이름이 아니라 차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뭐 누구한테 선물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국정농단도 너무너무 나쁜 행동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사실 상당히 안 좋게 비춰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의 개인 비리적인 요소가 많아서 뇌물이나 횡령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사면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볼까? 단순히 그냥 대통령 똑같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면하자 이 차원은 좀 아니라고 봐요.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국정농단 제가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네. 정말 나쁜 행동이고요. 그렇게 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일정 부분 넘겨 사인이 그걸 활용하도록 만든 건 그건 정말 잘못됐지만 예.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개인 비리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면에 포함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둘 다 중죄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법 감정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가 됐고 한명숙 전 총리는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복권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게 논란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했지만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지금 복권이 된 건데 예. 사실 지금 현재 공처에 수사하는 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명숙 모해 한명숙 위증, 예.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이에요. 피고가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당시에 모해 위증 교사를 물론 이건 의혹이고 아직까지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아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검사가 피의자 중에 한 명을 예컨대 좀 증언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모해 위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도 그런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나왔고요.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뭐 법적으로 완전히 완결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는 사실 의견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점 또 이제 집행정지하고 현재는 복권만 한 거예요. 사면이 된 것도 아니고 형집행정지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수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제 징역 2년은 형기는 다 살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복권이라는 거는 이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인데 그럼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복권 같은 경우에도 예.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명령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복권이라는 것은 형이 이제 만기로 해서 출소하는 이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자격정지형이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이렇게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리고 자격정지 몇 년이다라고 하면 자격정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예.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를 했는데 10년이면 이제 2027년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무원이라든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회복을 시켜주는 게 복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권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명숙 전 총리도 이제는 이 자격정지 부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 거겠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선동죄예요. 근데 이게 또 기간이 한 8년 좀 넘었잖아요. 시간이요. 그래서 어떤 죄명으로 이제 복역을 한 건지 한번 풀어주시죠. 예, 정확히는 내란 선동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내란 음모죄가 그렇군요. 이제 유죄가 예, 예. 확정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석기 의원이 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기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네. 국정원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혐의들을 이제 유죄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다 기소를 한 거예요. 네.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던 거고 1심 법원에서는 이게 2014년 6월 17일이었는데 혐의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징역 12년이 나오고 자격정지 10년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2014년 8월에 이 항소심 선고를 하는데 그때는 내란 음모죄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 요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죄 부분 중에 일부가 빠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 형도 좀 낮아져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2015년 1월에 이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복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복역을 했고 이번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었거든요. 네.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자격정지형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에 그거는 형의 만료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자격정지 7년이 굉장히 길 수가 있는 기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정지라는 건 뭐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많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가석방 같은 경우에 특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형기 만기까지는 1년 5개월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 가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남은 그 자격정지 기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나오면서부터? 그 아니면 부분은 추가로 1년 반 정도 있은 후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네. 형이 만료된 다음부터 자격정지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러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사람이 이제 안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 안에 있는 그 신체를 밖으로 나와서 이 만료 때까지 큰 문제가 없고 가석방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하지 않고 형 만료되면 끝나는 거다. 이런 취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가석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밖에 나왔잖아요. 네. 밖에 나오게 되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만료된 다음에도 이 자격정지형은 계속 이제 그때부터 기산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긴 기간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석방된 부분이 이렇게 제약이 또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석방이 괜찮은 거냐 사면을 해줬어야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네. 발언했던 것 중에 예. 윤석열 후보를 피고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피고가 아니라 피의자인가요? 피의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는 정의당이나 지금 현재 이제 그 통진당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통진당이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리고 진보당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정농단한 사람은 사면을 시키고 예. 이 이석기 전 의원처럼 이런 분은 왜 사면을 안 하고 가석방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 김성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가석방을 하면 정치 활동을 못 해요 사실은. 네. 실제적으로 현실 정치 참여는 못 하죠. 물론 본인이 뭐 글을 올리거나 뭐 할 수는 있지만 현실 정치에 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남은 5개월 결단을 기다린다. 그 말은
대통령 임기 마치기 전까지 한 번 더 결단하라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이번 사면이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기회가 될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그 내란 관련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거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부분에서 법원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안이 사실은 이제 국민적 감정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하게 되면 그렇게 국가를 뭐 이분이 그랬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법원에서는 일단 인정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면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전체적 의견, 그 사면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정치적 행위인데요. 국민 통합이에요, 사실은. 근데 국민 통합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분은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국민 통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